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현대 국어를 이루고 있는 크게 세 개의 단원 중에서 자, 형태론과 통사론에 관련된 수업 전체를 마무리를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단원인 의문론에 관련된 수업을 오늘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형태론과 통사론은 우리가 표기, 또 그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의미, 자, 이것과 관련 지은 우리 어떤 문법적인 질서를 배웠다면, 자,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의문론과 관련해서는 표기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초점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음을 하는데, 자, 어떠한 문법적인 질서와 어떠한 약속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느냐. 자, 이와 관련 지어서 너희들이 초점을 잡고 수업을 좀 진행하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의문론에서도 배우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는 의문론이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단위, 문법적인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거를 배우고, 자, 그와 관련해서 그 의문들이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수업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자,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의문이 그냥 늘 똑같이 발음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문의 변동이란 말을 쓰는 건데, 이 의문의 변동을, 자, 의문의 체계와 관련지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단은 의문의 변동 부분이 시험 문제에 초점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학습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고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속에 각각의 명칭들이 어떠한 명칭들이 있는지가 너희들이 숙지가 잘 돼야만이 의문의 변동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잘 이해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과 관련지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잘 이해시킬 만한 그런 자신이 있는데, 근데 너희들 머릿속에 그 의문의 개념과 그 의문 체계 속에서 놓이는 어떤 명칭들에 관련된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해를 시킬 자신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의문 체계와 관련지어서 나오는 명칭들이나 내지는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좀 잘해둬야 돼. 내가 체계를 배우는 거고 개념을 배우는 거라 너희들이 재미없어 하는 건 아는데, 자, 특히나 의문론은 이 개념어와 관련된, 이 명칭과 관련된 것들이 이 뒤에 의문의 변동에서 다 다시 쏟아지거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 부분에 관련돼서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야. 강조를 하는 거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숙지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가 그러면 의문론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 기본 단위가 되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개념부터 좀 잡고 가면, 자, 너희가 볼 때는 음성부터 써져 있었는데 음성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의문을 먼저 볼게. 자,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똑같은 소리다라고 인식을 하는, 머릿속에 추상화되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소리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한다. 자, 말이 좀 어려워.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보면 될 텐데,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말의 뜻을 변별한다. 자, 그 전에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자, 그 자체로서는 뜻이 없어. 자, 그 자체의 뜻은 없지만 말의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너무 와닿지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예시를 보면, 자, 이 예시가 무슨 예시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아라고 하는 모음 밑에 받침에 리을이 달려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조 형태 속에는 지금 초성이 비어 있는, 첫 자리가 비어 있는 거거든. 자, 그 자리에 디귿이 들어갈 때와 비읍이 들어갈 때, 키읔이 들어갈 때,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지. 자, 디귿이 들어갈 때는 조 자리에 디귿이 들어가서 달이 돼. 자, 그 다음에 비읍이 들어갈 때는 저 자리에 비읍이 들어가서 발이 되고, 그 다음에 키읔이 들어가면 칼이 돼. 자, 그러면 지금 첫 자리가 비어있던 저 자리에 디귿이 들어갔냐, 비읍이 들어갔냐, 키읔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근데 단어의 형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디귿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져. 자, 그리고 비읍이 들어갈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키읔이 들어갈 때는 자, 이런 의미를 가져.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네들 디귿과 비읍과 키읔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그 자체로서는 뜻이 없잖아. 뭐 디귿이 뜻이 있거나 비읍이 뜻이 있거나 키읔이 뜻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 근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들어가서 디귿이 들어갈 땐 이런 의미, 자, 비읍이 들어갈 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키읔이 들어갈 땐 이런 의미로 이 의미 자체를 변별시켜 준 거야. 다른 것들과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준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어떤 기능이, 자, 그 자체로선 뜻이 없지만 뜻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디귿과 비읍과 키읔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디귿, 비읍, 키읔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자음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음을 의문이라 그래.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비읍이라고 하는 초성 자리, 여기는 초성은 있는데 지금 받침 리을이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환경 속에는 지금 뭐가 안 보이냐, 모음 자체가 보이잖아. 자, 근데 요 자리에, 요 환경 속에, 자, 아가 들어가면 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가 들어가면 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가 들어가면 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발이 될 때는 뜻이 이런 뜻이 된다면, 자, 어가 들어갈 때, 벌이 될 때는, 물론 이 벌 자체가 우리가 동음이어니까 뭐 체벌의 벌도 있고 곤충의 벌도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공충의 벌로 본다면 이런 의미가 돼. 자,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건, 자, 우가 들어가서 불이 되면 뜻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봤지만, 아가 들어갈 때, 어가 들어갈 때, 우가 들어갈 때, 이렇게 각각의 의미들이 서로 변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별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아나, 어나, 우도 모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음도 우리는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음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자, 디귿이나 비읍이나 키읔, 그 다음에 아나, 어나, 우처럼 그 자체로선 뜻이 없어. 그 자체로선 뜻이 없지만 그것들이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서 의미를 변별시키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음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음운의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아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만 좀 묶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자,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동일한 환경인데 딱 하나의 환경만, 딱 한 자리만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지면, 변별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변별하게 만드는 그 두 가지를 최소 대립 관계다, 이런 말했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자, 디귿이 들어가서 달이 됐잖아. 자, 그리고 뭐 키읔이 들어가서 칼이 됐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디귿과 키읔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 자, 아라고 하는 모음 밑에 리을이라고 하는 받침을 붙인 그 환경은 동일한데, 자, 요 초성 자리에 디귿이 들어갔냐 키읔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잖아. 자, 그러면 의미를 다르게 만든, 변별하게 만든 이 디귿과 키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소 대립 관계다, 이런 말을 써. 자, 그런데 또 하나 개념은, 자, 이렇게 디귿과 키읔을 담고 있는 이렇게 달과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짝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가 이것을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을 불러. 자, 그러니까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건 음운 대립을 얘기하는 거야. 자, 디귿과 키읔이라고 하는 음운 대립을 얘기하는 거고,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 그 음운을 포함하고 있는, 변별시키는 음운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짝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이 어휘가 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개념처럼 머릿속에 담으면 안 돼. 최소 대립을 물어볼 때와 최소 대립상을 물어볼 때는 답이 달라. 최소 대립을 물어볼 때는 디귿과 키읔이라고 해야 되고,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달과 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자, 그 다음에 그에서부터 파생된 최소 대립이라든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떠한 개념인지, 자, 요 개념을 잘 숙지해야 돼.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건데, 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개념이거든. 근데 요 개념만 잘 잡아두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이 따라 붙을 거야. 자, 그러면 돌아와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으면서 오직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변별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변별시키는 그 대상을 최소 대립 관계다라는 말을 써.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달과 칼 중에는 디귿과 키읔이었지.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은 그렇게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는 단어의 짝, 자, 그러니까 달과 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음운의 개념은 잡혔을 텐데,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음성을 보면 음운과 음성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야. 자, 그 소리 중에서 분절되는,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하고, 자,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음을 발음하더라도, 자, 그 소리값들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사람마다도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때나 장소에 내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발음되는, 그렇게 발음되는 모든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음은 뭔가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인 소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비해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소리다, 물리적인 소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들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3번이야.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운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같은 소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음운을 실현시키는 단위가 음성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의 생각이 음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음운은 머릿속에 있는 소리값이잖아.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바깥으로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 실제 발음함으로써 실현시키는 단위를 우리는 음성이라 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건데, 자, 일단 국어의 음운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국어의 음운체계를 좀 볼 건데, 자, 이 국어의 음운체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일단 나눈다. 그래서 분절이란 말은, 자,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분자가 나누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비분절 의문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분절되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운소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의문 체계할 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소와 운소를 같이 묶어서 우리는 의문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운소도 음소도 전부 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면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단지 그것이 잘 나눠지냐 나눠지지 않느냐. 자, 그 차이인 건데, 일단 나눠지는 분절 의문은 우리가 자음과 모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디귿과 자, 아와 그다음에 리을 이렇게 끊어질 수 있거든. 나눠질 수 있거든. 이렇게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면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절될 수 있는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다. 자, 그런데 분절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자, 뒤에서 하나를 우리가 초점 삼아 볼 건데, 자, 우리 소리의 길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여기에다가 뭐까지 추가시키는 사람도 있냐면, 자, 휴지라고 해서 우리가 끊어 있는 거 있잖아.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자, 잘한다. 키가 잘한다 할 때 잘한다와, 자, 뭐를 연결시켜서 보냐면 잘 안다. 자, 나눈다와 난 운다. 자, 이게 이 자체를 발음해 보면 잘한다라고 발음을 하고, 자, 오른쪽 것도 우리가 그냥 크게 의식하지 않고 붙여서 발음하면 이 발음도 잘한다가 돼. 자, 그런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발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데, 자, 잘 안다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면 의미가 변별이 되잖아. 자, 우리가 잘한다와 잘 안다 이건 다르지. 자, 나눈다와 난 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의미가 변별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가 변별이 되는 지점을 휴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학교문법은 뭐만 인정을 하고 있냐면 이 소리의 길이. 자,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하나 대표적인 예만 좀 보면, 눈과 눈을 보면, 자, 길게 발음했을 때와 짧게 발음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점을 2개 찍는 게 길게 발음하는 거, 어떤 그 표시라는 건 잘 알 텐데,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발음하면 우리가 신체, 우리가 사람의 신체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눈을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이나 우, 니은과 같은 어떤 자모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요소는 다 동일한데, 자, 짧게 발음했냐 길게 발음했냐 이 차이로 지금 의미의 변별이 일어난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자음과 모음처럼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의미의 변별을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꼭 자음과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의 길이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분절되지 않는 의문도 있다. 자, 요 정도의 어떤 개념만 너희들 머릿속에 잡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음 체계, 모음 체계, 그렇게 늘어지게 수업은 안 할 건데 빠르게 보면서, 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개관했었던 이 의문 체계가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구나. 또 자음 체계, 모음 체계는 이러한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나갈 거야. 자,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의 의문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의문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그에서 파생된 최소 대립이나 최소 대립상,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수업을 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음 체계와 관련된 수업을 할 거니까, 자, 그것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 배웠던 개념들 머릿속에 복습해서 잘 남겨놔야 돼.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